제가 창원대학교에 교수직을 갖기 이전에는 1966년에 청년교사 시절에 마산중학교에 전입을 해서 고향 마산에 정착을 하면서 미술협회도 가입하고 또 고향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마산중학교 미술부를 데리고 전국 파스텔라 실기대회 단체 상인이 또 저는 지도상도 받고 또 진해 군항제 사생대에 가서도 많은 학생들 데리고 가서 대거 큰 상들을 받으면서 유택열 선생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택열 화백과의 교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경남 현대작가회를 같이 창립 발기를 할 때부터입니다. 제가 그 경상남도 미술대전을 개최할 때에 지역이라서 그랬는지 너무 구상 위주로만 응모자가 많아서 이거 지방 미술을 현대성을 표방하는 현대미술 운동을 내가 반드시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결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86년도부터는 돈에 있는 대학의 비구상 교수님들을 서로 결집하면서 경남 현대작가회를 발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경남에서는 가장 비구상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신 유택열 화백을 우리가 찾아배우면서 바로 우리 현대작가의 선봉에 좀 서주십사 해서 발기를 같이 하고 그때부터 99년도 작고할 때까지는 경남 현대작가의 아주 선봉에 서면서 지도 위치에서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 그 시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60년도 말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저희들이 갯물동인회라는 문학서클을 경남도 내 대학으로서는 처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활동을 할 때니까 진해 군항제 100일장에 참여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를 들렸어요. 또 진해만 넘어가면은 전부 모인 데가 거기니까. 그렇게 가보니까 뭐 활동은 김주석 선생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진해 뭐 문화예술계팀 이거 다 모이니까. 하여간 그쪽에 가면 반잔치예요, 반잔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다방으로서의 영업성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들으니까 부산에 피난 시절에 부산에 계시던 분들이 이쪽에 오면 전부 다 술밥 간에 해결을 다 해줬기 때문에 아주 넉넉했어. 그래 거기서 한 끼 하룻밤 재워서 가고 그런 게 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 거기 끝이가 나중에 뭐 안익태 선생도 끝쳐가고 그 다음에 뭐 전형님 선생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미당 서정주 선생님. 그래 나중에 미당 서정주 선생이 거쳐가고 난 다음에 본인이 미당 서정주 선생의 화사라는 시가 너무 좋아서 거기 뱀이 꼭 댄님 같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서 나중에 그 뱀을 그려가지고 그림 2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선생님에게 가면은 늘 푸근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많이 모여들고 우리가 마산에 있으면서 진해를 찾아간 그런 이유도 그게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진해에 문화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원 역할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흑백다방에 바로 그 고전 아주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또 유택열 화백이 직접 또 바이올린 또 연주를 하면서 아주 음악과의 미술의 결합, 융합이죠. 또 시낭송, 또 시화전, 해화전 이렇게 하면서 미술과 음악의 융복합으로 이루어 나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해 미술의 대부이지만은 또 흑백다방을 통해서 군항제의 미술 전람회 흑백다방에서 했고 또 80년도에는 진해 예총 회장까지 하면서 진해 예술의 대부로서 아주 이름을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진해에 흑백을 빼고 나면은 다른 다방은 예의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데도 그리고 편하게 뭐 차를 시키라 안 시키라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앉아서 푹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이곳에서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곳은 유일했습니다. 유태인생이 원체 음악에 아주 해박했으니까 거기 가서 그 모르던 클래식 음악에 알든 모르든 심취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게 그 흑백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문화죠, 문화. 그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특히 그 진해 군항제, 옛날에 진해 군항제 할 때쯤 되면요, 흑백이라는 소문은 좀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흑백이 진해의 가장 중심이었고, 문화예술계 중심이었고, 일반인들이 한 번은 가봤으면 하는 곳이었고, 해군 장교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이었고, 그런 게 초창기 흑백의 가장 괜찮았던 풍경이었죠, 풍경. 6.25가 발발하고 나서 피난정부도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또 그 뒤에 1951년에는 또 일사후퇴가 일어나면서 아주 피난예술가들이 많이 남하하여서 부산과 또 마산, 진해, 또 통영, 또 거제 등지에 피난 내려와 가지고 부두 노동도 하고 학교 강사, 극장, 또 도자기 공장 등등에 일하면서 피난예술가들이 지내 왔습니다. 마산을 이야기하자면은 아주 국전에 아주 대통령상을 받았던 최영림 화백, 여인의 일지로 대통령상 받은 최영림 화백이 우리 마산의 상고에 또 그리고 마산 성지 여고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마산의 흑마회라든지 마산 미술 문화 운동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유명한 조각가인 김세중 조각가는 바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도 하셨고, 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까지 하신 그런 훌륭한 분도 피난 예술가로서 우리 마산에 내려와서 성지 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근무를 했지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이중섭 화백은 마산을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은 마산을 경유해서 거제에서 활동을 또 하셨고, 그리고 파스텔 화가로서의 아주 유명한 강신석 화백은 부산 동아대학교의 교수까지 하시는데 우리 마산에 정착을 하면서 마산 문화를 위한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건파 화백은 부산에 피난을 내려왔지만은 주로 마산의 경관이 좋아서 가포 캠퍼스에서 아주 스케치 여행도 하면서 마산하고 교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택일 화백은 유일하게 바로 진해에 정착을 했지요. 유 선생님 나는 북천농업학교지. 북천농업학교 설립자가 참 묘합니다. 우리 고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해군 밀사로 간 사람이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죠. 거기 들었는데 이준 선생, 대한민국의 최초의 변호사 이준 선생의 고종의 명을 받아가 세운 공립농구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공부는 이제 제대로 한 거죠. 유택열 선생의 우대조가 진사 집안이었으니까 윤생 집은 잘 살았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 유복한 데 자랐기 때문에 결국 음악에도 좀 심취하기도 하고 마음껏 돈도 차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일제대 징용이 돼가지고 진해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진해를 왔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다시 있을 데가 없어서 부산을 일부 갔다가 일제대 징용이 된 진해로 와서 정착하는 게 좋겠구나. 결국 이리로 온 거예요. 그래도 그 군무원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지내러 오게 되는데, 결국 그분의 그림이랄까 그런 건 북청에 대한 그리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본인이 평생 물고 늘어졌던 부적에 관한 것, 그게 그분의 주예요, 주류. 그냥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유 선생님의 그 그림 속에는 북청에 대한 그리움이 늘 스며 있다 보면 돼요. 어딘가에 스며 있어요. 좀 잘 안 됐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우리하게 대담하게 해도 혼자 돌아서면 아주 썰썰한 표정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제작할 때 1층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그림 제작하는 데가 있어. 미연이,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는 가족 생각을 참 많이 한단다. 그런 얘기할 때 가슴이 참 뭉클했어. 북에 두고 온 어머님, 홀어머님을 두고 그냥 피난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 흥남 부두에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피난하는 승선을 탔는데, 아버지와 삼남매를 극적으로 만나 가지고 결국 거제로 피난을 내려오게 되고, 홀어머니 혼자를 북에 두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항상 어머님 생각에 가슴 메이는 나날을 늘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유 선생님은 사람이 참 그리운 사람이에요. 가면 참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서 글을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술 평론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굳혀가지고, 제가 MBC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했어요. 향토의 문화예술계는 거의 다루는데, 묘하게도 전에 유택열 선생님은 제가 만든 프로에 3번이나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미술 평론을 하게 되면 유택열 선생님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 마산 진해 창원에 정식으로 등단한 미술 평론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다 외국어 시험하고 종합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당분간 요 논문은 미루자. 그렇게 하고서 유택열 선생을 결국 다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3번째 결국 제가 작품을 하면서 만났던 거하고 그분 배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림에 관한 걸 묶어서 쓰기가 괜찮았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신감을 갖고 유택열 선생을 만나 뵀는데, 윤 선생님이 독특하게 제게 다가온 게, 그분의 살아온 흔적 중에서 부적이라는 걸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 유택열 선생 일대기 중에서 왜 부적을 그렇게 먼저 생활에서 습관하게 됐느냐. 다른 그림도 많은데 자기가 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동네에 먹물 할아버지라는 아주 용한 할아버지인데, 동네 애들이 급체가 배탈이 나면은 그 먹물을 갈아가지고 무슨 북그리치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불에 사르고 그 재를 먹물에가 타가지고 먹이면 배가 금세 낫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뭘까? 본인은 그게 가장 궁금했었고, 저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보는 먹물하고 한지를 태우고하고는 틀릴 것이다. 저기 어떻게 보면 신령한 기운 같은 또 있을 것이다. 조상이 돕는 무슨 그런 영험한 흔적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그게 늘 궁금했어. 그 다음에 그림으로서 어떻게 성화시킬까? 그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그림의 계기도 유택열 선생의 고조부가 진사 출이에요, 진사. 그리고 북청에서 아주 잘 나가던 집안인데, 마침 그곳에 추사 김정일 선생이 그쪽으로 유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 선생 유진사가 그 추사 김정일 선생이 뒷바라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사 선생의 고마운 뜻으로 써준 붓글씨하고 그 형태가 집에 많이 있었어. 유 선생님 간 보니까 자기가 배운 정통 붓글씨하고 전혀 틀리단 말이죠. 같은 붓글씨인데도 그림 형태를 띠는 저건 뭔가? 그게 늘 궁금했었고, 그것이 유택열 선생의 부적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이 담고 있는 뜻은 유 선생님 말씀 빌리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안, 돌아가신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회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산자의 평안, 돌아가신 영혼의 회귀. 그것이 부족하고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저걸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잡고 써야 돼요. 윤 선생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윤 선생님의 그 부적론을 쓰려니까 참조할 만한 서적이 없었어요. 부적에 대해 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윤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그걸 썼는데, 써나가는 도중에 윤 선생님이 제 일체 초고를 마치면은 저 전개되는 걸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한번 봐주고, 마지막 응모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였더니 저보고 미윤이 이만하면 됐어. 윤 선생님이 문학적인 기질도 많았어요. 본인이 서가에 일본 미술 서적하고 문학적인 서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하고 이런 데 보면 아마 앞에 표지화도 드리고 그러겠는데,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지에 그 표지화도 내걸기도 하고 본인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마산 문인들하고 시화전 할 때 기꺼이 참여해가지고 월초 선생의 그림, 다른 분의 그림 안에 사파를 막 그리고 그랬어. 그런 걸 보면 본인은 그 문학에 대한 꿈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그분 설계 본청에 일본의 문화춘추, 문화춘추를 오래 봤어요. 굉장히 오래 보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일본 시, 우리 한국의 시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미당서정주 선생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형님이, 사촌 형이 그 유광열 선생이에요. 유광열 선생 덕으로 다른 분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는 또 이 가야토기나 또 신라토기 연구를 한창 많이 하면서 사모님이 주로 미네품을 많이 수집을, 미네품 토기 도자기 같은 것을 많이 수집을 했는데, 사모님 덕택에 유택률 화백은 미네품 골동품 중에서 도자기 항아리를 많이 좋아하고, 또 사모님은 가야토기, 신라토기를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토기, 가야토기 배신이 낮고 회백색은 가야토기다, 또 흑색은 신라토기다, 그런 분류를 하면서 서로 그 유택열 사모님하고도 그러한 토기공예 관계 때문에도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것이 역시 유택열 화백의 그림 세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 유택열 화백의 작품에서 색동 옷 같은 것도 있고, 단청이라든지 그러한 뭐 용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한국미의 어떤 한국미에 대한 재현이랄까, 동방적이고 아시아적인 그런 한국미에 대한 것이 주술적인 종교의식에서 나오는 하나의 부적 시리즈와 한국미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